월세맛집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율 및 가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였는데요. 당초에 법인세율이 2억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이 범위를 2억으로 돼 있던 10% 구간 세율 범위를 5억까지 상향 조정했죠. 5억까지 해서 10%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2억이 초과돼서 20% 세율 적용받던 법인들도 이 5억 범위 내에 들어서 10% 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해서 이 부분을 적용해 주고 있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거비 부담 완화인데요. 당초에 월세세액에 대해서 10% 또는 12%를 공제해 줬는데요. 이 부분을 12% 공제해 둔 부분을 15%까지 확대했죠. 다음은 주택임차 자금에다 원리금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상향 조정해 줬고요.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된 부분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인데요. 이 부분은 다주택자가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종부세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됐습니까? 일반적인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그리고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이게 중과가 됐었죠. 일반적인 2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을 0.6%에서부터 3% 이 구간으로 적용하던 거를 3주택자나 조정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는 일반 세율의 2배 정도인 1.2%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했죠. 중과를 적용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폐지를 해서 일반적인 세율인 0.6%에서 3%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세율을 조정해서 최저 세율인 0.6%는 0.5%로 조정을 하고요. 최고 세율인 3%는 2.7%로 이렇게 하향 조정해서 세부담이 많이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중과세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과제도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 적용이 300% 부분도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인데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중과 제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300%를 적용했었죠. 300%를 적용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부담 상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300%를 150%로 조정한 거죠. 이 당연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150%로 조정됐다. 다음은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했는데요. 당초에 6억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하고 법인은 기본공제 자체가 없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6억 공제하던 부분을 9억으로 상향 조정했죠. 일반적인 거는 6억 기본공제를 9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을 기본공제하던 거를 12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부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더불어서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2022년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기본공제가 11억이지 않습니까? 11억에 더해서 3억을 추가로 기본공제로 공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14억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02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상향 조정된 12억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인데요.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할 때는 납부 유예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상수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가 있는데요.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중복 보유기간이 2년이죠.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 이런 일시적 2주택, 상수주택, 지방저가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가표에는 산입되는 거예요. 가표에는 산입이 된다. 이렇다 하더라도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되면 기부공제가 달라지죠. 그죠? 기부공제가 달라지고 세액감면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상수주택 5년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수주택이어야 되는데요. 이 저가주택의 경우에 저가주택이나 소형주택, 소수지분주택, 소수지분주택의 경우에는 이 5년에 경과하지 않은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없죠. 요 저가주택과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이때 소수지분은 40% 이하를 의미합니다. 40% 이하를 의미하고요. 저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6억, 그죠?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이하이죠. 이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세표준에는 공시가격에서 합산해서 가세한다고 했죠. 이렇게 예컨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주택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공시가액이 6억이고 일반주택에 대한 공시가액이 14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택수를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지만 가세표준은 14억 플러스 6억 해서 20억으로 가세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라든지 세액감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소득 가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인데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 1주택자냐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따라서 조금 달랐죠. 1주택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 않습니까? 비과세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가세가 되죠. 3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에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분까지 가세가 되고 있죠. 근데 1주택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국외소재 주택이라든지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가세가 되는데요. 이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월세가 있을 경우에 가세가 되지 않습니까? 가세인데 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상향했다는 거죠. 당초에는 기준시가가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에 해당이 돼서 월세에 대해서 가세됐지만 이 부분을 상향해서 12억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1주택자라 하더라도 12억을 초과해야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해야 월세 부분에 대해서 가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죠. 임대등록을 하고 그 임대등록 주택이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세액감면에 대해서 2023년까지 적용되던 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뭡니까? 우리가 거주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는 거죠.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하고 이 배우자 등 수증받은 배우자 등이 양도를 하는 겁니다. 양도를 하는데 이때 5년 내에 수증받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죠. 이월과세라는 것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가져다 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월과세인데요. 이렇게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는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인데 이 5년이란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걸 10년까지 연장을 한 거죠. 10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수증받은 배우자 등이 이 자산을 처분할 때 좀 처분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해산 부인도 합리화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이고요. 아까 이월과세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이 증여받는 경우 아닙니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인데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아닌 그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당해산 부인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종부세, 경익청구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소득세 부분에서는 가세표준 구간을 조정했죠. 가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는데요. 우리가 소득세는 6%에서부터 45%까지 이게 8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죠. 8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24% 구간이 가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까지는 24%를 적용하는데요. 이 경우라고 하면 이 선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이거나 서민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24% 구간은 좀 좁게 한 거죠. 좁게 적용하고 24% 이하 구간이 15% 세율과 6%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여기는 좀 넓게 해서 세부담을 완화시켰다. 세율을 변경시킨 건 아니지만 가표 구간을
조정해서 세부담을 완화했다. 예컨대 이 가표가 4,800만원, 인부는 종전에는 몇 프로 세율을 적용받았죠? 한계세율 24% 적용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뀐 규정에 하면 이제 24%가 아니라 15%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한계세율을 좀 낮게 적용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세율 차이도 9% 정도 나죠. 9% 정도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 부담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생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공제에 대한 한도를 축소했다. 이 경우는 좀 고소득자의 경우에 한도를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후에 변경되거나 자세하게 더 살펴볼 내용이 있으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